오늘은 내가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니네가 알다시피 사실은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이 와요. 네.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나요? 그렇진 않은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니네는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수준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조동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동사는 항상 대부분이 다 그래. 그건 조금 이따 증거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미래라고 하는 거는 아직 경험을 안 해본 거잖아. 그래서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추측을 나타내는 추측의 의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쌤이 착할걸? Maybe good. 이것도 역시 추측 아니야? 그래, 착할걸? 아직 경험 안 해봤어. 근데 이거는 확신이 몇 프로 확신이냐면 50% 확신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보다는요 한쌤이 착할 거예요. 자기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착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may보다 뭐를 쓰냐면 can be good을 써요. 그러면 둘 다 한쌤이 착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돼요. 확인해 봤어? 아니,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쌤이가 must be good. 착할게 분명하다. 분명해요. 틀림없어. 한쌤이는 틀림없이 착해요 라는 뜻이에요. 확인해 봤어? 아니, 이제 확인해 보려고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조동사는 대부분 다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가 있다는 건 다 추측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샘이가 더 착해질 거야. 그러면 사실은 한샘이 will be good. 한샘이는 앞으로 더 착해질 거야 라고 해도 역시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다 미래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추측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번에 조동사 중에서 니네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will을 쓸 때는 will이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쵸? 자, 그래서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별표를 하는 건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거예요. be going to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who가 will be going 집에서 선생님이 이걸 써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추측의 의미를 내가 이미 설명을 하고 지금 지웠잖아. 그 추측의 의미의 예에 네 가지 예를 다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네네네. 자, who will be going to study hard 라고 할 때 뭐가 틀렸냐면 자칫 잘못하면 will하고 be going to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어요.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be going to를 쓰고 싶으면 이때의 be가 who 때문에 is를 써야 돼요. 그거 하나 주의할 거. 자, 주의할 거 두 번째. be going to를 쓸 때 헷갈려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who is going to church 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who is going to go home 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be going to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be going to 뒤에 이때의 go만 뭐야? 동사 원형이야. 근데 이때 church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be going to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who는
철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으로 쓰인 거고요. 이때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존재하면 이때의 be going to가 무엇의 의미로 쓰였냐면 will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can을 나타내는 표현에는요, can은 사실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you can go out 할 때의 can과 그 다음에 I can play the cello 하는 것의 can이 사실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때 위에 있는 can과 밑에 있는 can 중에서 어떤 게 능력하고 같아요? 그렇지, 이게 능력이지. 그래서 can에는 뜻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그렇지, 능력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허락을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니네가 알고 있는 be able to는 능력을 나타내는 뜻일 경우에만 can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허락을 허락을 나타내는 뜻일 경우에는요, be able to를 쓸 수 없고요, may를 써야 돼요. 이때 허락이면 이것을 be able to로 바꿔 써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의 you can go out은 니네가 아는 것처럼 이건 허락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때의 ca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may로 쓰는 거고요. 상관없죠. 이때의 can은 may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am, able, to로 써야 되고요. 지금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상관없잖아요. 아니야, 상관없지 않아. 쓰지 않아. 병행해서. 왜냐하면 able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야. 능력 있는. Sunny is an able woman. Sunny는 능력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능력과 관계 있는 표현에만 be able to를 쓰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can하고 may 상관없죠. 그거는 그렇지. 자, 세 번째는요, may에 관해서예요. may에도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may에는 허락을 뜻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추가 있어요. 약추는 약한 추천이 아니라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약추를 나타내는 경우에 may는 주로 뒤에 뭐가 오냐면 비동사가 이렇게 와서 쓰이고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의 부정문은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may not be. 이건 니네가 써야 돼. may not be.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역시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일 경우에는 can하고 바꿔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may는요, 주의할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표시가 주의할 표시라 그랬지. 자, may에 주의할 거는요, 절대 may you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may you go out?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may you go out? 네가 나가도 되겠니 너가? 이런 의미잖아.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may you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can you나 혹은 will you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may는 may가 아니라 will이나 can으로 바꿨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조동사 중에서 가장 쉬운 파트인 will과 can과 may 중에서 가장 헷갈리고 까다로운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야. 알겠죠? 마스크 해라. 나만 못한다. 나는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뭉개져서. 저희는 대답을 해야 돼서. 그러면 후는 대답 대신에 윙크를 하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오케이, 후가 대답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조동사 중에서 네 번째 조동사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사실은 should는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 때 쓰여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이 should 중에서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You should be kind to Sunny 라는 말하고 He should be kind to Sunny 라고 하는 말하고는
약간 이때의 should be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약간 달라요. 위에 거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강한 거 아니에요? 너는 써니에게 친절해야 친절해야 그래. 너는 써니에게 친절해야 돼 라고 하는 충고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는 써니에게 친절해야 돼? 해야 해. 일 수도 있고 또 두 해야 된다. 해야 될 수도 있고. 가지가 있어요. He should be kind to Sunny는 해석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지금 니네가 말한 것처럼 그가 써니에게 친절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는 써니에게 친절한 게 틀림없어요. 친절한 게 분명해요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요. 너가 써니에게 친절한 게 틀림없어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넌 써니에게 친절해야만 해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hould에서 격가지를 해서 보통 충고를 나타내는 표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hould와 had better는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충고를 나타낼 때 should와 had better는 절대 같지 않아요. 충고를 나타낼 때 충고의 강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세요 라고 할 때 you must 마스크 쓰세요. 도대체 여기는 쓰세요 라고 하는 말 뭘 써요? wear. 그렇지. 착용하는 건 다 wea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you must wear a mask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만 많이 나온대. 그래서 쓰는 표현이래. must를 쓰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는 must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뭐를 쓰냐면 주로 you 아니요 you have to. You have to wear 엄마. a mask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래서 have to를 주로 쓰고요. 이 have to와 비슷한 의미로 뭐를 쓰냐면 you had better wear a mask. 사실은 마스크는 가면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마스크 아니고 이때의 해를 맞아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강제적인 충고야. 강제적인 충고. 그리고 이 헤드베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윗사람이 그렇지. 혹은 직급이나 나이가 높은 사람. 직급이나 나이가 높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머스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려 말하는 거. 후가 나한테 써니 선생님 you had better wear a mask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나한테 직급이나 나이로 보나?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쓸 수 없어요. 그럼 얘가 나한테 쓰려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사실은 should를 쓰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충고의 강약을 얘기할 때는요. should를 쓰는 이 표현이 가장 무난해요. 어디에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 사실 should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드베럴을 충고로 사용할 때 헤드베럴의 부정문을 한꺼번에 같이 배워요. 헤드베럴의 부정문은요. 헤드 not better 이라고 써서는 안 돼요.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had better not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는 것이 규칙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요렇게 지우면 니네가 알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알아서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니네가 할 때 집에서 써와요? 집에서 쓰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저 칸만 이렇게 뭐라고? 사진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동영상에다 내가 근데 올리고 집에서 할 하는 거면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지난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이번에는 선명하게 진한 글씨로 내가 열심히 쓰고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째에 배워야 될 조동사는요. must인데 must가 제일 까다로워. 사실은. must는 기본적으로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 하나는 의무야. 이건 충고 아니야. 의무는 뭐야? 안 하면 죽는다 이거야. 강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추가 있어요. 주로 강추를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must 뒤에 be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뜻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must에 주의할 것이 뭐냐면 must의 부정문이에요. 그냥 뭐 뜻이 두 가지라 잠깐만 뜻이 두 가지라 must의 부정문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must의 부정문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뭐뭐 안 해도 좋아, 뭐뭐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표현하고, 또 하나는 강추의 부정은 뭐야? 아, don't have to. 뭐뭐인 게 틀림없어의 부정문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이런 해석이야. 아니야 그거 most 나쁘야. 아니야, 기다려,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 해선 안 돼,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눠져 있어서 뭐뭐 안 해도 돼 혹은 뭐뭐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때는 don't나 have to. doesn't나 혹은 과거를 나타내면 didn't, have to를 써요.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뜻은 어떻게 쓰겠어? won't have to를 써요.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수요일에는, 금요일에는 우리 반은 학원 올 필요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I won't have to come here on Friday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게 미래를 나타낸 뜻일 경우에는 won't have to를 쓰고요.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라고 할 때는 그럴 능력이 없어 라는 의미로 can't를 쓰고 be의 형태로 같이 써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절대 뭐뭐 해서는 안 돼, 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는 부정문으로 must not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할 때 니네가 주의할 게 있어. 일단 해석을 외우는 게 까다로우니까 심지어 후나 준석이도 이 해석을 하는 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샘이랑 준이는 더더군다나 할 때마다 헷갈려, 많이 틀려. 그러니까 외워줘야 되는 거고, 이 뭐뭐해서는 안 되는, 안 돼 라고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지. must not stay here.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걸 must not stay here라고 쓰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must는 조동사야. 주어 없이는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뭐를 써줘야 되냐면 you를 써줘야지 말이 맞아. 그거를 안 쓰고 이렇게 must not stay here,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아? 텔레비전 광고에 이렇게 나와. must have, must not have 혹은 must not 하면서 광고에 X 표시를 하면서 공익 광고에 그렇게 떠. 그렇게 떠서 애들이 must not이라고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장을 쓸 때는 이 must not이 쓰여지는 데가 있어. 뭐 동물원 같은 데 이런 데 쓰여 있어. 아, 동물원에 쓰여 영어로. 있지만 쓰여 있지만 거기에 must not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you must not, must not, must not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먹이 주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게 거기에 앞에 you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you를 빼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이때 must not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랑 똑같냐면 never, never 절대 하지 마세요 혹은 don't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must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에 must하고 같은 표현에 우리가 뭐를 쓰냐면 have to나 has to를 써요. 그런데 강추를 나타내는 말에는 have to나 has to를 써서는 안 돼. 띠딕. 두 번째 must의 중요한 표현. 너 이거 생각했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손을 띠딕 두 개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밖에 못 올라가서 그래. 이 손가락 보고 웃었지? 소리 때문에 웃었어. 아, 그랬어? 소리 때문에. 자, 일단 you must finish. 너가 그걸 어제 끝냈어야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finished 아니구나. 뭐 이게 띄어쓰기 된 거야. 아, 이게 yesterday 때문에 이거 must라고 쓰시면 안 돼요. 뭐를 써야 되냐면 must의 과거형인 had to를 써야 돼. 왜냐하면 must는 과거형이 had to예요. 아니, 없는 거 아니야. had to를 써. 아, 그럼 미래가 will have. had to를 써. 네, 미래는 will 쓰고. 자, 그런데 must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must가 have to나 has to하고 같은 건 사실이지만 뭐뭐 해야만 해 라는 말을 할 때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쓰지 못해. 예를 들어서 who가 좀 졸린 것 같다, 피곤한 것 같다. Who must be tired. who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이때의 must를 has to로 바꿔 쓸 수는 없다는 거지. has to be? 강추니까. 강추니까. 이거는 강추인데 의무를 나타내는 has to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